여러분 혹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가요? 마트 장보기가 겁나고 분명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하는데 통장 장호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혹은 내 연봉이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수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증거를 통해 보여드릴 거니까요.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던 그 찬란했던 제국이 왜 망했는지 아시나요? 야만족의 침입, 정치적 부패 다 맞는 말이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결정적인 타격은 바로 화폐의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축통화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습니다. 처음 발행될 때만 해도 수는 4.5g이 들어간 100%짜리 고순도 은화였죠. 이 은화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400년 가까이 지중해 무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화폐는 제국의 탐욕과 함께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잦은 전쟁과 사치로 재정이 바닥나자 황제들은 은화의 은 함량을 5% 미만까지 떨어뜨렸고 결국 로마의 자존심이었던 데나리우스는 은화가 아닌 구리 조각으로 전락하며 그 위대했던 제국의 권위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도대체 황제들은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그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희석, 즉 물타기입니다. 전쟁 비용과 군인 월급을 줘야 한다는데 은이 부족하자 황제는 100%짜리 은화 한 개를 녹여서 구리 같은 잡동사니 금속을 잔뜩 섞어 은화 10개를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엔 황제의 얼굴이 박힌 똑같은 은화 10개가 생겼지만 그 안에 진짜 가치는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주조가치 하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 사기극을 깨닫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새로 받은 은화를 오래 쓰다 보니 겉에 은도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붉은 구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상인들은 분노했죠. 이건 황제의 얼굴이 박힌 쓰레기다. 은 함량이 높은 옛날 은화는 장롱 깊숙이 숨기고 구리가 섞인 가짜 은화만 사람들은 시장에 내다 썼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화폐는 곧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제국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치가 폭락한 쓰레기 은화로 월급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군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국방이 무너졌고 야만족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로마는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로마 황제의 물타기 수법이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세련된 용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뉴스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푼다,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로마 시대에 구리 섞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찐한 곰탕집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손님은 100명이 왔는데 국물이 10인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솥에다가 물을 한가득 붓는 겁니다. 100명에게 국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물 맛은 맹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로 물탄 곰탕입니다. 중앙은행이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드려서 0을 입력할 때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의 구매력은 맹물처럼 희석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이 붉은 구리를 보고 화폐를 버렸듯이 현대인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았는데 왜 아파트 값은 미친 듯이 오르지?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원화나 달러를 던져버리고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정체는 바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가 망해갈 때도 현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가격의 괴리, 즉 차익거래에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뉴턴이 영국 조폐국장으로 일할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1대 15점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동양에서는 은이 귀해서 1대 9 정도로 쳐줬습니다. 눈치 빠른 상인들은 영국에서 금을 주고 저평가된 은을 산 다음 그 은을 배에 싣고 중국으로 가져가서 다시 금으로 바꿨습니다. 앉아서 재산이 30%, 40%씩 불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국 내의 은화란 은화는 몽땅 중국으로 빠져나가 씨가 마르고 영국엔 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덕분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근본 위주의 국가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시스템을 바꾸는 기회였던 거죠. 이걸 지금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바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한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걸 두고 누구는 한국 코인이 비싸서 억울하다고 불평만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눈을 뜬 사람들은 뉴턴 시대의 상인들처럼 생각합니다. 돈은 항상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곳으로 흐른다는 진리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과거처럼 쉽게 차익을 남기긴 어렵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곳에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이 은화가 가짜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동전을 버리고 진짜 가치를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화폐, 즉 달러나 원화에만 내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건 녹아내리는 얼음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돈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 시간이 지나도 희소성이 유지되는 자산으로 여러분의 부를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혹은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이든 말이죠.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복될 뿐입니다. 물탄 곰탕을 들고 좋아할 것인지 진짜 고기를 찾아 떠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